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혼조권이어서 그렇겠죠. 우리 야간 선물이 소폭 약보합으로 끝났네요. 강하게 좀 따라 붙어줬으면 오늘 기분이 좀 좋을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뭐 우리 시장 또 미국 증시와 좀 차별화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좀 흔들리느냐 만기일도 변수도 있기 때문에요. 체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먼저 장용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과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만 해도 뭐 계속 어려웠지 않습니까? 힘들었는데 뭐 이 정도면 이제 이런 소위 디커플링 차별화도 된 것 아닌가 좀 반등을 예상하셨는데 어제 강하게 반등이 왔습니다. 향후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뭐 목요일 날 방송하고 나서 금요일 날 시장 나쁘지 않았었고 예. 우리가 설 연휴 세고 나서 화요일 날은 이상하게 새해 선물을 이상한 걸 받아서 북한 핵실험 이슈가 나왔지만 잘 버텼고 어제 같은 경우에 잘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받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표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채권 지수하고 주가 지수입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앞으로 돈이 어디로 쏠릴 것이냐. S&P 부러지면 할 말 없는데 S&P가 과연 저 그림에서 부러지겠느냐라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PER 스프레드. 통상적으로 선진국 PER하고 전 세계 PER하고 우리 한국 PER하고 비교를 했을 때 벌어지는 스프레드가 30%대로 들어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등하더라. 그럼 우리가 1월 달에 충분히 디커플링 된 것 아니냐. 디커플링 요소가 여러 개 있었죠. 뭐 엔화 얘기도 있었고, 실적 부진했었던 얘기도 있었고, 북한 핵실험 얘기도 있었고, 뭐 수급적인 얘기도 있었고, 눌릴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월 달은 물건이 많이 풀리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나왔죠. 가장 민감한 지표는 환율입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장이죠. 북한 핵실험이 나오고 나서 그날 환율 종가가 4원 90전 빠졌습니다. 어제 4원 추가적으로 빠졌고요. 불리하다라고 봤으면, 불확실하다라고 봤으면은 환율이 이렇게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환율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1월 달에 디커플 요인, 북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디커플링 강도는 당연히 떨어지겠네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G7에서 얘기가 좀 오갔습니다. 뭐 엔화가 일단 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G20가 열립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미국이 용인해주면서 엔 약세가 속도를 냈었는데 마디목 형성이 좀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엔화 장기 추이 한번 보시죠. 엔화가 글로벌 경기 전반이 힘들 때 안전자산으로서 상당히 고평가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요 기간이죠. 이땐 고평가된 거예요. 지금은 엔 약세가 무리하게 튀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무리하게 고평가돼 있었던 엔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속도가 너무 빨랐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바로 엔 보니까 93.2엔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네. 95엔 뚫고 100엔 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 100엔 뚫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걱정하던 단계에서 일단 속도는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한국, 엔 약세에 대해서 최대 피해국 한국이다라는 얘기, 공공연히 돌았었는데, 우리가 한 얘기 아니죠. 해외 IB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디커플링이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커플링 해소 요인 될 것 같습니다. S&P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도 보셨던 그림인데, 이번에 S&P가 부러지면은 사실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유동성으로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 채권 얘기 잠깐 해보죠. 미국 금리 제로 수준입니다. 금리가 제로예요. 채권 가격은 금리와 역산관입니다. 금리가 제로에서 더 빠질 곳이 있나요? 금리는 제로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죠. 그럼 채권 가격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채권 가격이 더 강하게 오를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채권 지수보다는 주식 지수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S&P가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죠. S&P가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보면은 디커플링 요인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긍정적인 시황관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실적이 나왔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4분기 영업이익이 219억 원, 전년비 20% 줄었군요. 예,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0.3%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4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네요. 예. 우리가 이제 워낙 눌려 있었던 그 장세 상황인데 그런 것이 이제 조금 2월 중순 만기일 이번 주가 좀 그런 변곡점이 될 걸로 예측들 했었는데요. 모습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향후 장세를 보면서 역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수급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제가 많이 썼던 표현이 수급의 키는 외국인 선물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현 선물 같이 한번 보죠. 이게 1월 달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하루에 많이 파는 날이 꽤 있었습니다. 뭐 4,900억, 4,890억, 1,900억, 2,000억, 뭐 1,800억, 뭐 많이 팔았죠. 근데 2월 들어가지고 수급표 한번 보시죠. 그렇게 안 팔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 날들이 꽤 있습니다. 수급의 키는 외국인 선물이 잡고 있다. 외국인 선물이 어제 7,384계약 들어왔는데 1월 7일 날 올해 1월 7일 날 선물 주문 꼬였던 적 있죠. 그때 매수 들어간 거 말고 그 이전에 이만큼 들어간 적이 언제인지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더니 8월 8일이더라고요. 작년 8월 8일 이후에 이만큼 선물을 많이 산 적이 없습니다. 최대치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었는데 키를 상당 부분 시동 거는 쪽으로 돌린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고요. 프로그램 얘기입니다. 뒷페이지 먼저 보게 되면은 이건 참 많이 보여드렸죠. 1월 달 수급표보다는 2월 달이 유리하고요. 덜 팔거나 매수로 돌아서거나 3월 달은 위로 올라오는 적이 많죠. 과거 10년치를 봤을 때 1월보단 2월이 유리하고 2월보다는 3월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차익거래 한번 보죠. 1월 달에는 1,000억 원대씩 팔았습니다. 1,600억, 1,280억 뭐 이런 식으로 팔았네요. 2월 들어서 그만큼 안 팔죠. 차익거래에서 590억, 뭐 100억대 1,000억 미만으로 팝니다. 그러다가 어제 정말 간만에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비차익. 1월 달에도 뭐 공격적인 매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간혹 두껍게 파는 날이 있었죠. 2월 들어서는 이제 꽤 두껍게 사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수급으로 1월 달에 많이 눌려 있었다라는 표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면 디커플링 요인은 마찬가지로 감소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P 안 부러지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전일 베이시스 종가가 0.93 콘된 겁니다. 괴리도가 플러스로 돌았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맞을 만큼 맞았고 오늘 만기일인데 이 만기일날 무리할 것 같았으면 어제 전날에 선물을 이렇게 사지 않았을 겁니다. 긍정적인 만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눌리고 있었던 이제 수급이 조금씩 변화의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2월에. 자, 그럼 이제 또 종목 전략이 고민인데 그동안 어쨌든 시장에서는 계속 내수주, 방어주가 시장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향후 장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반등의 또 강한 반등의 주인공은 그런 쪽이 아니라 IT 자동차 경기주라는 거죠. 고민이 또 됩니다. 네. 일단 올라오는 초입 국면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이 먼저 올라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수급표 보시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 된다라고 봤으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지 않았을 겁니다. 1월 말서부터 삼성전자를 7만 5천 주, 4만 주, 4만 9천 주, 5만 주, 5만 2천 주 이런 식으로 사는데 투신권에 매매하고 참 비교됐죠. 연기금도 보시는 것처럼 연일 매수 구조였고요. 안 되는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왜 저렇게 샀겠습니까?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시장 마지노선으로 제시드렸던 1925P도 깨지 않았습니다. PBR 1배 1900도 여전히 믿을 만한 지지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그럼 반등하는 국면에서 당연히 민감주 관심 갈 수밖에 없죠. 중국 지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월 수출입 증가율 상당히 높게 나왔죠. 12월에 수출 증가율이 예측치 5%에서 14.1%가 찍혔습니다. 이때 이거 믿을 만한 지표냐? 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이번에 수출 지표 25% 찍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수입도 크게 나왔습니다. 무언가 소재를 잘 수입해서 잘 가공 만들어서 바깥으로 잘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적으로 수출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경기 지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방어주보다는 민감주 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호조 의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관심 있는 분 많으실 겁니다. 24,000원대면 저도 도전해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빠진 가격이죠. 시장이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이렇게 뚫고 갈 것 같으면은 화학주들, 화학주에 많이 손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올해는 좀 달라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화학보다는 정유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 많이 말씀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 어제도 세게 올랐죠. 자동차는 크게 강세 의견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엔화가 부러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 확고히 앞서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강하게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철강도 어제 현대제철 같은 거 많이 오르던데 통상적으로 중국이 춘절을 앞두고 재고 축적을 많이 합니다. 철강가가 강세를 띠는 기간이라는 거죠. 춘절 지나고 나서 철강가가 조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이지만 철강에다가 대량 배팅할 만큼 시장이 매력 없지 않습니다. 더 매력적인 업종들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총 최상단 민감주, 유리한 민감주 쪽으로 많이 올라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경기주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시장의 키가 내수주, 방어주, 소비 관련주 중심으로 갈 것이냐 또 고민입니다. 시각들을 좀 들어보시면서 다수결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추이를 보면서 중심을 갖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용혁 팀장님은 일단은 지금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경기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